그래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빨리 찾으셔야죠. 핵심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말하고 그 키워드를 풀어가면 됩니다. 이를테면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든 간에. 두 분 중에서 어떤 질문이든 간에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든 관계 없어요. 사적인 질문도 관계 없어요.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져서 참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요. 운영을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그 상황을 지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죠. 왜 예뻐지는 줄 아세요? 자기를 가꿔서 갖고 오기도 하죠. 화장도 하고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예쁜 옷도 입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걸 수용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긍정화법을 썼는데 결국 긍정화법의 시작은 무엇부터인 줄 아세요? 인정하라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저만 어렵습니까? 다 주변에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또 개인 코칭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럭저럭 연명은 하고 있지만 연말 지나고 잘 극복이 되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인정이란 단어를 가지고 풀어간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셔도 좋아요. 아니 그런데요. 네.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책도 많이 쓰셨고 말씀도 이렇게 노하우가 많으시기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툭 던졌을 때 그거에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식이나 배경 지식. 것들이 많으시니까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제가 지지난주에 IT 관련 세미나에 갔었어요. 기도 교수님이 오라고 관련된 그래서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전혀 배경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어 졸기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회보시는 분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뭘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키워드를 찾거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용해서 말하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비유될 게 뭐가 있을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늦는 때는 결코 없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이런 게 팍 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 속담, 격언, 명언 이런 것들 인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도구마라는 그 단어에 매달릴 수 있어요. 도구마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경지에 가면 스피치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꺼리낌 없이 토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반응이 어떨까? 나를 미련하다고 할까? 나를 유치하다고 할까? 그런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쭈삣쭈삣하게 되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문대가 무슨 대학인 줄 아십니까? 들이대입니다. 들이대면 되는 거거든요. 거침없이 들이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지금 출간 계획이 있는데 잡담력이란 책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이 같지만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다 보면 가까이 가요. 어디에? 하고자 하는 정답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막 풀어가다 보면 그럴싸하게 됩니다. 졸가리가 닿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인용해서 말하. 우리가 어떤 주문을 받았어요.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라든지 아니면 또 훈화를 하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하라든지. 근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된단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사적인 것부터 찾아갈 수가 있어요. 시사적인 이슈. 네. 그죠?
요즘 가장 관심 가는 이슈가 뭡니까? 응? 코로나죠. 코로나 3단계 진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근데 진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젊은 층들이 많아요. 강원도 쪽이나 제주도 쪽에 방이 없답니다. 펜션이. 왜요? 다 예약이 되어서.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뭐 10명 이상 모임을 갖지 마라 하는데 이 사적인 모임이 너무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3단계에 진입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래 끌지 말고 한 2주 정도만 끊어도 3단계를 간다 하더라도 이 확산 속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요, 남들이 그래요. 언제 쉬고 언제 잠을 자느냐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시간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고 남이 얕잡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쁘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바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뭔가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전 틈새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잠깐 의자를 제끼고 잠을 청했어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20, 30분 자고 나면요 몸이 확 풀려요. 그게 저의 노하우, 비결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요 재채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조금 추운 거예요. 그리고 콧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리면 독이죠. 네,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뛰어내려가서 약국에 가서 이 코 청소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한 소금물이죠. 소금물로 그 병에 넣어서 코에 넣고 빨아들이면요 숨을 쉬면요 오 놀랍게도 이쪽으로 줄줄줄 흘러요. 그런 게 있습니다. 코 세척기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필요하다. 집에 가서도 외출하고 나서도 코 세척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코를 청소해야 돼요. 예, 소금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청소하시고. 그리고 가그린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그린을 써봤는데 가그린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먹히는 건 소금물로 하는 거래요. 소금물로 입안 청소하시고. 소금이 소독제예요. 방부제예요. 네, 그래서 소금물로 코 청소하시고 코 세척하시고 입안 청소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감기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감기 걸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기 뚝, 콧물 뚝, 하루 몸을 막 부산하게 움직였더니요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인용해서 말하기입니다. 가장 쉬운 겁니다. 성경 구절 한 대목을 인용해도 되고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이거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됩니다. 예.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거 실천에 옮기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네, 격언이나 명언이나 속담 같은 거 인용해도 돼요.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면 이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나는 최고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호시 우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호시, 호랑이 눈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혹은 내 목표를 바라보고 혹은 먹잇감을 바라보고 우보, 우직하게 예, 누가 뭐라고 하든 my way, 나의 길을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용해서 말하기. 저는 또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조화석습.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꽃잎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묻어 있다면 그 꽃잎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음미하다가 저녁에 쓸어버린들 어떠하리.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주 못된 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빨리빨리, 조급증. 또 하나가 뭐죠? 비교하는 거. SNS를 통해서 많이 비교가 돼요. SNS에 올라오는 다양한 글들은요, 자기의 최상의 상태를 SNS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찡그리고 찍습니까? 다, 예, 이렇게 입술거리 올리고, 예스 하고 찍잖아요. 다 밝은 표정이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324시간 밝은 표정을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SNS에 올라오는 건 최적의 상태, 최상의 상태가 올라간다고요. 그걸 보면 난 뭐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my way, 나의 길이 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페이스대로 뚜벅뚜벅 나의 길을 걸어가라. 네. 조화석습. 한 템포 늦추어 반응하라. 저는 이걸 늘 가슴에 새기고 살고,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조화석습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둘러서 말을 하면 다시 삑살이 납니다. 네. 천천히 뚜벅뚜벅 말을 하시면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촉촉촉촉 생각이 나요. 근데 말을 빠르게 하다 보면 장전이 안 돼요. 미쳐. 근데 장전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횡설수설되고 좌충우돌 하게 되고요.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요. 네. 내가 도대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한심스러워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마라. 아셨죠? 인용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쉽게 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서 이어비 법칙도 있네요. 45쪽에 보시면 이어비 법칙. 따라서 하실까요? example, outline, benefit. 이것도 말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예화, example,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화가 인용해서 말하는 거와 같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꺼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꺼리. 그 꺼리를 찾아야 돼요. 그 꺼리를 찾으면 말이 풀립니다. 왜 머리가 하얘집니까? 왜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는지 당황하고 계십니까? 그만 당황하시고 example, 사례를 찾으세요. 예화를 찾으세요. 인용한 말을 찾으세요. 속담, 격언, 또 명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읽은 책 한 소절,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조각들, 내가 본 영화 한 편, 네, 한 대사, 전체를 말하려고 하시면 힘들잖아요.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example입니다. 아웃라인,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는 거예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피트, 다시 한번 이익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계란, 콜럼버스의 계란 아시죠? 많이 하잖아요. 이 계란을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는 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다 계란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요? 땅 치니까 깨지면서 딱 섰잖아요. 그건 누군 못해. 그게 바로 뭐예요? 창의적 사고, 네, 인 것이죠. 그래서 계란을 세웠어요. 계란을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창의력이에요. 남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창의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 삶을, 역사를 전진하게 한다. 발전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고 세계를 일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의적 사고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놓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오비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풀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